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일부 맨발로 치유하다.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2장 맨발 걷기 생과 사를 가른다. 색깔 3 아름다운 죽음들. 그 이면의 아쉬움. 전순한 세 분의 아름다운 죽음과 그 이면을 관통하는 건강상 문제들에 대해 저자 나름의 통찰과 시사점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저자의 장인 어른인 고 임재황 님의 삶의 모습에서 얻는 통찰이다. 고인은 지난 50여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만보 의 걷기 운동을 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신발끈을 동여 매시고 집 부근의 공원길도 걸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오찬 후에는 꼭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는 등 걷기 운동을 평생의 건강법으로 삼으신 어른이셨다. 그래서 친구분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인은 30여 년 전인 60대 중반부터 당뇨병을 앓으셨다. 1990년대 초 저자가 헝가리로 부임했을 당시였는데 몸무게가 다 빠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등 곧 세상을 뜰 것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으셨다. 그래서 하루빨리 유럽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헝가리로 부임하자마자 한 달간 모신 바 있다. 다행히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평생 당뇨의 어려움 속에 건강을 지켜나가셨다. 하지만 구순이 다 될 즈음 다시 뇌출혈이 생겨 병원의 입퇴원을 거듭하셨다. 한때 말씀도 행동도 어눌해지셨던 적이 있다. 평생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는 걷기 운동을 하셨기에 땅속 자유전자와 차단되신 것이 그러한 만성질환의 원인이었다.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전자결핍 현상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당뇨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서 사신 것이다. 또한 활성산소에서 기인한 과사나 지질 등의 찌꺼기가 혈관 속에 침착함과 동시에 혈액의 제타 전이가 낮아져 혈액의 점성이 높아짐으로써 뇌출혈의 위기도 맞으신 것이다. 매일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루 1만 보의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결국 활성산소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고통을 피하실 수 없었다. 다행히 마지막 2, 3년은 저자의 주선으로 당신의 몸과 접지선을 연결하여 땅과의 접지를 시작하심으로써 건강을 되찾고 장수의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감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고인 역시 그 이전 평생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로 살아오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과 뇌출혈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셨다.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반면교사의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번 틱낙한 스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님은 평생 프랑스에서 펄런 빌리지를 운영하면서 불교 수행을 한 덕분에 스트레스 없는 열반의 삶을 사셨다. 또한 참가 도반들과 함께 걷기 명상을 일상의 주요 수행법의 하나로 수행하시면서 적정한 신체적 운동도 병행한 것이 스님의 세수 95세까지 장수하신 비결이었다. 틱낙한 스님의 저서 힘에는 위 걷기 명상의 수행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마음을 발끝에 모으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유인으로 걸으세요. 당신이 걷고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발에 사랑의 힘을 가득 실은 다음 흙에 입 맞추는 기분으로 내디뎌 보세요. 당시 수행자들은 틱낙한 스님과 함께 숲으로 이어지는 초원의 길을 정기적으로 걸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겼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들판에 가득 찬 생명의 기적을 만끽하게 되고 고요한 내면 속으로 들어서는 치유의 힘을 느꼈다. 숲에 도착한 수행자들은 숲속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뭇잎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비추인다. 그들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행복이고 기적이며 천국이다. 틱낙한 스님의 걷기 명상은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로, 존재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나는 길로 수행자들을 인도하였다. 하지만 틱낙한 스님 역시 맨발로 걷는 수행은 모르고 사셨기에 그러한 걷기 명상 역시 반쪽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감히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이 이끄신 걷기 명상의 사진들을 보면 숲길에서든 들판에서든 모두 하나같이 운동화나 부츠 등 신발을 신고 걷는 모습들 뿐이다. 그 결과 스님도 평생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오셔서 몸 안의 독소인 활성산소가 중화되지 못했다. 혈액이 점성이 높아지고 오랜 기간 동안 혈전이 쌓이면서 결국 세수 80대 후반에 뇌출혈의 위기를 겪으셨다. 그 이후 7, 8년을 병석에서 행동의 제약 속에서 사시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할 사실 중 하나는 틱낙한 스님의 경우 당연히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채소와 소식을 평생 실천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건강한 삶의 한 축인 섭생의 조건을 충족하셨으리라 믿는다. 또한 높은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프리의 삶을 이어오셨으리라 믿어지기에 속세의 사람들이 겪는 각종 신경성 질병들로부터도 자유로우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낙한 스님은 뇌출혈이라는 현대 문명 앓으셨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말씀과 행동이 다 어눌해지시면서 2014년 프랑스의 풀럼 빌리지를 떠나 고국인 베트남으로 귀국, 베트남 중부의 한 사원에서 투병하시다 2022년 2월 입적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채식 등 섭생의 방편이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운동만으로는 완벽한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건강 습관은 맨발로 걷는 접지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창조주의 진정한 설계도에 따른 삶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 이어령 교수는 저자가 알기에 특별한 운동 없이 오로지 학문과 사유의 세계에서 주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셨다. 항시 책상에 정좌하여 살아오셨고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접지 차단의 삶을 이어오신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80대 후반에 암을 선고받고 마지막 3년을 암의 공포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사시다 작고하게 되셨다. 그 과정에 병원의 수술이나 항암 등 현대의술의 수혜를 거부하고 한 지식인으로서 담담히 암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고인께서 입법지의 이치를 설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저자의 맨발 걷기를 수용하길 거절하고 외면하셨음은 문내 아쉽다. 그렇게 치열하게 병마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분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직면하는 결정을 하셨기에 어쩌면 고인의 삶은 더 아름답게 승화되고 더 존엄하게 이 승을 하직하는 전기가 되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땅과 접지하며 맨발로 살지 않고는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 세 분이 모두 몸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셨다 믿는다. 비록 세 분은 다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셨지만 세 분 중 어느 한 분도 소위 현대의 문명병으로 불리우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을 피해갈 수 없었다. 고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가 추구하고 계몽하는 맨발걷기의 삶의 중요성과 그 반면교사의 교훈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색깔사,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들, 반면교사의 교훈. 2022년 카타르 도하에서의 월드컵 개막으로 매일 뜨거운 축구의 열전이 벌어졌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축구 기술의
우리는 열광하였다. 운동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간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켜 최고의 기록과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들은 모두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는 심장 충격기를 단 사나이 덴마크 가슴도 뛰게 할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덴마크 에릭센 선수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에릭센은 지난해 6월 덴마크 코펜하겐 파르겐 스타디움에서 열린 핀란드와의 유로 2020 B조 예선 1차전 당시 전반 42분에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기는 중단됐다. 가로 중략 가로. 이후 에릭센은 심장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에릭센 선수는 심장 박동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급성 심정지가 온 것이었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에는 심정지 및 부정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서술되어 있다. 심장의 혈액 박출 활동은 심장의 수축과 확장, 이완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장의 수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 근육 심근세포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어야 일어난다. 심장에는 이러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자극 생성 조직과 이를 심근세포에 전달해주는 자극 전도 조직이 있다. 심장의 자극 생성 조직에서 규칙적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의 전기 자극을 만들고 이 자극이 심근세포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면 심장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면서 신체 각 조직으로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된다. 만약 심장에서 전기 신호의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데 이를 부정맥이라 한다. 왜 단련된 스포츠맨인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고 심장 제세 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을까? 매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에게 과연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 바로 땀과의 접지 차단, 매일 부도체인 축구화를 신고 격렬한 운동을 한 결과이다. 접지가 되지 않은 채 우리 신체의 가장 정밀한 전자장치인 심장을 가동시켰기에 그 전기신호 전달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땀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묻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몸속을 가득 채운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심장에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심근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심장의 박동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모든 공장이나 전기장치 등은 철저히 접지를 시키는데 왜 우리의 몸, 특히 가장 정밀한 전자장치인 심장은 여전히 어스를 시키지 않은 채 또다시 저렇게 전기 충격기를 달고 뛰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몸도 어스를 시키면 땅속으로부터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충전되며 심장의 부정맥 등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 터인데 말이다. 당장 에릭슨 선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라운드를 걷고 달려 땅과의 접지를 이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연 그대로의 땅속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심장의 박동을 정상화시킨과 동시에 혈액을 희석시키고 혈류의 속도를 정상화시켜 부정맥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게 될 것이다. 심장 충격기, 즉 제세동기는 일시적 보조장치일 뿐 근원적인 치유를 가능케 하지는 않는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과거 축구 영웅 고 마라도나도 지난 2020년 11월 25일 심장마비로 인해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60세로 세상을 떠나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다. 마라도나는 과거 2004년에도 동일한 심장마비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대대적인 치료를 받은 끝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마라도나가 아직 젊은 나이였고 다른 지병이 없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2020년에는 달랐다. 더욱
망가진 몸에 심장마비와 뇌출혈이 발생하자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마라도나의 간호사가 마라도나는 심장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심장 박동 속도를 높이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비추어 보면 마라도나는 심혈관 질환을 알아온 것이었다. 40대부터 심혈관 질환을 알아온 그는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오다가 결국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 경우 언젠가 닥쳐올 수 있는 비극의 극적인 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얼마 전 우리의 국민 배우였던 고 강수연 씨가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하루아침에 사망에 이른 바 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기업인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6년을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의식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모두 다 맨발로 걷지 않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 초래된 극적인 비극의 사례들이다. 그 외에도 2002년 월드컵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고 유상철 감독을 생각해보자. 그는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입원했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이후 13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 정도로 호전되었지만 2021년 1월 다시금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병원에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2021년 6월 향년 4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그 역시 평생을 축구선수로 축구감독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맨발로 걷거나 뛰지 않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왔기에 활성산소가 중화되지를 못하고 췌장암이 발병한 것이다. 항암치료 이후라도 땅과의 접지를 통해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켰더라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치료 대신 대증적 요법인 약물치료에만 의존하였기에 치유의 가능성을 놓쳤던 것이 아닐까 싶다. 같은 췌장암으로 56세의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뜬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븐 잡스도 같은 경우였고 위 모든 경우는 하나같이 맨발로 땅을 걷고 접지하는 우리네 맨발의 삶의 방식을 몰랐기에 벌어진 상황들이다. 당장 심장 충격기를 달고 그라운드를 달리거나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는 불행한 삶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